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경제학 윤영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우림입니다. 범국민 건강 프로젝트 윤영일의 건강경제학 18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할 건데요. 네. 우리나라 대부분 성인들은 소화기 질환 하나씩은 다 앓고 있을 거예요. 네. 역류성 식도염, 위염, 위궤양,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1위 암이죠. 위암까지. 저희가 오늘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예인에게 부럽지 않은 스타 셰프들의 전성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TV에서뿐만 아니라요, 온라인 방송에서도 먹방이라는 아이템으로 몇 년 전부터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과식이나 사실 자극적인 맛을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게 사실 좋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죠. 너무 매운 음식을 네. 참으면서 먹는 그런 그러니까요. 방송도 많고요. 뭐 날계란을 얼마 전에는 뭐 다른 나라에서는 50개를 한 번에 네네. 마시는 그런 것도 봤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위에 자극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앓고 있는 소화기 질환, 특히 네. 위염에 아주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별한 분 두 분 네, 모셔봤죠? 오늘 소화기 질환에서 말씀해 주실 김재구 원장님, 조희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는 만 40세부터는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을 해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위암이 왜 1위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40세 이전에 네. 식습관이 많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40세 이전에 식습관을 잘 갖추어야 되는데 네. 초기 위험 증상이 발생했을 때 그 초기 위험을 어떻게 언제 치료를 잘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초기 위험 증상에 대해서 김재구 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위염의 증상은 대부분 우리가 체했다라고 알고 있는 증상들이 대부분인데요. 상복부 불편감이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명치가 아프다거나 구토를 하는 등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염이 있다고 해서 꼭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검진을 통해서 위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볍게 소화가 안 된다거나 하는 증상들을 넘기지 말고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되거나 혹은 심각한 질병이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식욕이 없다라는 것과 또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네. 이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식욕이 있지만 먹고 나서 속이 쓰리고 아픈 것은 위장의 질환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식욕이 없고 먹을 때 속이 쓰리거나 아픈 것이 없는 것은 비장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비장의 기분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식욕이 떨어지고 먹고 나서도 굳이 또 식욕이 생기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비장이 비정상적이고 위장이 정상적이라면 조금 음식을 섭취한다고 복통을 유발하거나 소화불량이 유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목넘김이 좋지 않아서 별로 먹을 것이 땡기지 않는 경우가 비장이 나쁜 상태입니다. 위장이 나쁜 상태에서는 먹고 나면은 복통이 생기거나 소화불량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소화제를 먹을 게 아니라 입맛이 있고 소화가 잘 되느냐 없느냐 차이를 조금 구분해서 한방에서는 치료한다는 것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또 구별을 하는 방법이 있네요. 그리고 또 식후의 속쓰림에 대한 이런 시간차에 따라서 또 뭐 증상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들었거든요. 네, 밥 먹자마자 속 쓰린 분들도 있고 밥 먹고 그러니까요. 1시간 있다가 속이 쓰린 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차이가 뭔지 좀 궁금해요. 밥 먹고 바로 속이 쓰리다면 그것은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이런 질병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밥 먹고 2시간이 지나서 속이 쓰리거나 아프다면 십이지장 쪽에 헐었거나 그쪽에 염증이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밥 먹고 속 쓰리고 공복에 속 쓰리고의 차이에 따라서 장부가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요. 설명 들었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내가 속이 쓰린데 위가 쓰린 건지 십이지장이 쓰린 건지 알으셨을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점검해 볼 네.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위염을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네. 위염의 종류는 급성하고 만성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오랫동안 위염을 앓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죠. 급성으로 체한 느낌의 위염이 있는데, 그렇다면 한의학적으로는 급성이 치료가 잘 될까요? 만성이 치료가 잘 될까요? 네, 급성 위염의 경우에는 통증 완화와 함께 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치료를 하면은 치료가 잘 됩니다. 네, 소화불량이나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될 때 급성 위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급성 위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만성 위염은 위 점막 자체가 병적인 변화를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가 침치료만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약도 같이 복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성인 경우에 병원 가셔서 3개월 치료하셨는데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위가 자체적으로 기능이 떨어진 거니까 한약 복용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그렇다면 정말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요. 위염이 걸리는 이유, 발생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위염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빨리 먹는 식습관 때문입니다. 식사 속도가 위염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강북삼성병원 서울종합검진센터 고병준 교수팀이 1893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 식사 시간이 15분 이하인 사람은 15분 이상인 사람에 비해서 약 1.8배 정도, 1.9배 정도 위험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고병준 교수팀이 말하기를 식사 시간이 짧게 되면 포만감을 잘 못 느끼게 되고 더욱 과식을 하게 되고요. 과식을 하게 되면 위산이 분비되는 시간이 길어져서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흡연이나 음주 등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도 생기기도 하고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위장병이 생기기가 더욱 쉽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위험의 발생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제가 어떤 조사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식사 시간 10분이랍니다. 10분 미만인 사람도 패스트푸드 발달로 10%나 된대요. 그렇군요. 우리가 씹는 운동도 적게 하고 또 네. 밥 먹는데 위에 너무 부담 주는 식사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무엇이 이렇게 빨리빨리 뭐든지 하게 되는 습관을 만들었는지 참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위염에서 위궤양까지 한번 진단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때 굉장히 무서웠던 게 위염, 위궤양, 그다음에 위암이다. 라고 흔히들 많이 알고 네네. 계시는데 아니 정말 그렇다면 위염과 위궤양이 암으로 발전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위염, 위궤양, 위암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염은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위궤양은 위 점막이 헐어버리는 병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암은 위벽에 악성 종양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궤양이라고 해서 반드시 위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위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작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요. 위암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위축성 위염입니다. 위축성 위염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점점 얇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벽도 점점 얇아지면서 위산 분비가 감소되고 그리고 악성 종양이 생길 수 있는 발암 물질이 많이 분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위축성 위염이다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그럼요. 저도 20대에는 규칙적인 식사를 못하고 공부만 해가지고 저도 위궤양까지 간 적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또 헬리코박터균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네. 어릴 때부터 여러 광고를 통해서도 굉장히 이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긴이 들어왔었는데 이 감염이 유독 한국인에게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헬리코박터균이 위염에도 원인이고 또 위암의 원인이니까 얘 친구가 왜 한국인하고 이렇게 친할까? 그러니까 하필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헬리코박터균이 한국인에 많은 이유는 생활 습관 그리고 식습관이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찌개를 같이 먹거나 술잔을 돌려 먹거나 이러한 것들이 주된 원인일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주된 원인은 먹는 것을 씹어서 직접 넘겨주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타액의 접촉이 더욱 헬리코박터를 전파시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헬리코박터균이 위험한 것은 사실 감염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증상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위궤양이나 위암 등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 감염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헬리코박터균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보통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됐다라고 진단을 받은 경우에 위산 억제제와 항생제를 같이 2주 정도 복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재발도 많이 발생될 수 있어서 한 달 이상도 간다고 해요. 항생제를 그럼 지속적으로 쓰느냐에 대해서는 항생제 내성균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최근에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김치가 세계 5대 건강식품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김치 유산균이 헬리코박터균을 없애준다. 네. 우리가 김치를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헬리코박터균이 많아서 네. 네, 위암이 많다는데 참 아이러니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요. 김치 유산균이 헬리코박터균 치료에 좋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김치를 잘 안 먹는데 지금부터는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그러죠, 원장님? 김옥진 원광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가 김치에서 분리한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pH7 유산균의 시험관 및 동물 실험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이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헬리코박터에 감염된 사람에 있어서도 헬리코박터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런 항생제 같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내성이나 독성이 없는 치료를 발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김치도 많이 먹고 유산균도 많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위암 초기 증상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통증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통증들이 우리가 간과하고 있을까요? 적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계속적으로 더부룩하고 소화 불량감이 발생한다 할 때 위암 초기 증상을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더부룩한 거 외에도 이제 변을 보실 때 혈변이 돈다. 특히 젓갈색이나 검은색의 혈변을 보는 경우에 위암 초기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등 위 부분이 통증이 발생하는데 2주 단위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뭔가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위암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얼마 먹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막 빠진다, 몸에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는데 체중이 어느 날 급격히 빠져 있다, 감소해 있다 인 경우에도 위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국인이 가장 감염이 되기 쉽다는 이 헬리코박터균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까 전에 김재구 원장님께서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기 쉬운 가장 쉬운 원인이 타액으로 인한 접촉, 감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평소 헬리코박터균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식기류 소독이 있습니다. 식기류에는 타액이 묻어서 아직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5도씨 되는 물에 30분가량 식기를 소독하시면 살균이 됩니다. 타액이 살균되는 것과 더불어 이제 위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도 같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감염의 예방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유산균을 섭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유산균 하면은 보통은 장 건강만 생각하기 쉬우신데 위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헬리코박터 치료제와 유산균을 함께 복용하면은 치료 작용이 더 강화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 1위인 게 정말 많아요. 네. 네, 자랑스러운 것도 많지만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게 많죠. 네, 위암 발생률의 1위인데요. 그러면 왜 또 헬리코박터균도 위암의 1위 원인인데 우리가 헬리코박터균이 그러니까요. 아니고 그러니까요. 왜 한국인이 위암이 잘 걸릴까요? 네, 한국인이 위암에 잘 걸리는 이유는 음식 때문입니다. 짠 음식과 탄 음식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위암에 잘 걸리는데요.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전 세계 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 정도가 되고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위 점막에 염증을 발생하고 위암 유발을 돕게 됩니다. 탄 음식 또한 PHA, 벤조피렌 등이 독성 작용을 발휘해서 위암 발생을 쉽게 해줍니다. 그 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헬리코박터균입니다. 한국인 2명 중에 1명은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헬리코박터균은 원래 위산 때문에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겼는데 사실은 헬리코박터균은 위산을 중화해서 위 속에서 생존해 있고 그 다음에 위 점막의 침투에 염증을 유발하는 작용을 합니다. 때문에 이 염증이 활성화되면서 결국에는 위암으로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들어보면서 저희가 위암 발병률 1위라는 이런 불명예를 한 번 더 기억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체질과 관련된 것을 굉장히 많이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체질에 따라서 모든 치료법이랑 네. 예방법들이 많이 달랐고 또 맞아요. 체질에 따라서 성적이 다르기 때문에 병들은 장부도 다 다른데 위 그렇죠. 또한 어떤 체질에서 또 병이 잘 드는지 네, 그렇죠. 그것도 궁금하고 네, 공양비법이 다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체질별 위 건강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음이는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속이 냉한 편입니다. 신대비소라고 하여서 신장 기능은 좋지만 위장 기능이 좋지 않은 편으로 주로 설사를 자주 합니다. 때문에 술을 먹더라도 맥주같이 차가운 술보다는 양주나 소주같이 따뜻한 술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를 자주 하고 속이 냉하게 되면 음식을 먹거나 보약을 먹더라도 흡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몸을 덮이는 치료를 통해서 속을 냉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음인 중에서도 열이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소음인 같이 몸은 마른 체형이지만 음식을 많이 먹는 대식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음인에겐 인삼이나 부자 같은 약이 좋습니다. 태음인은 간장 기능이 왕성해서 술도 잘 먹고 음식도 잘 먹고 간식도 잘 먹습니다. 또한 태음인은 간 기능이 왕성해서 술도 또한 잘 먹습니다. 하지만 몸이 냉하기 때문에 보혈을 해주는 녹용을 먹으면 위장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소양인은 위장과 비장 기능이 좋고 신장 기능이 별로 안 좋은 편입니다. 때문에 섭취한 음식물을 잘 소화시키고 하지만 음기운이 부족한 편이어서 수분을 자주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또 건강 비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는데요. 또 음식으로도 얼마든지 치료가 조금 또는 예방이 가능할 그렇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알로에가 있습니다. 알로에는 끈적끈적하지요. 그래서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작용을 해서 위장 점막을 보호해 점막이 헐어버린 위궤양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화불량이나 구토 증세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호박이 있습니다. 호박도 알로에와 마찬가지로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 위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콩이 있는데요. 검은 콩은 이제 몸에 해로운 물질을 해독하는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위에도 마찬가지로 위에 부담이 되는 해로운 성분들을 해독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흰 쌀에 검은 콩을 섞어서 밥을 드시면은 일상생활에서 위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를 하실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위장 점막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미 손상된 위장 점막이 회복되는데 좋은 작용을 합니다. 토마토의 한 성분인 라이코펜은 위염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양배추가 있습니다. 양배추에 있는 비타민 U, K가 이제 위장 점막에 도움이 되는데요. 한국 식품영양과학회지에 양배추즙의 항위염 효과에 대해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에 좋은 음식을 많이 챙겨 드시는 것도 좋지만은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제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위에 부담이 되는 음식량 조절에 이제 꼭꼭 씹어 먹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알로에 같은 경우는 성질이 차서 소음인 같은 경우는 조금 적게 드시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토마토는 남자에게 좋은데 안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운동으로도 네. 위벽을 강화할 수가 있다고 오. 해요. 그러니까 위축성 위염은 위가 평활근이 약해지고 얇아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위벽을 강하게 하는 어머. 운동법을 우리 운동을 잘하시고 몸짱이신 김재구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위벽을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르게 서서 한쪽 다리를 같은 쪽 가슴으로 최대한 당겨줍니다. 이때 다리를 당길 수 있는 한 최대한 끝까지 당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같은 쪽 다리를 뒤로 참는다. 이때 다리를 최대한 뒤로 뻗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같은 쪽 다리를 옆으로 뻗어주신다. 이때 최대한 옆으로 뻗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위벽을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살다가 사실 이 위벽 강화 운동이 있는 건 처음 들었는데 아마 우리 유동일의 건강경제학이 최초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또 내시경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안 중에 가장 또 초유의 관심사인데요. 네. 만약에 40대 이상 되신 분들이 건강하시면 2년에 한 번 정도 하시고 네. 만약에 위에 증상이 있으시다면 연 1회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시면 2, 3년 정도 만에 한 번씩 하시면 되니까요. 네. 너무 자주 하시면 또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될 수도 아.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오늘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오늘 김재구 원장님 그리고 조희진 원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화기 질환은 조기 검진과 조기 네. 치료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가벼운 체기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맞습니다. 네,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정기적인 검진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사항 참고하셔서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랏빛의 마법 가지. 네, 여름철을 대표하는 채소 가지. 가지는 예로부터 음식에 많이 활용되어 왔는데요. 여름철에 시원하게 먹는 가지 냉국은 맛도 좋을 뿐더러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가지는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데요. 가지 무침과 더불어서 고소한 치즈와 함께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는 가지 치즈구이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과도한 노동과 따른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에게 보라색 채소는 건강상에 많은 이득을 제공해 줍니다. 보랏빛깔을 내는 가지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서 폴리페놀 등의 성분이 발암물질을 억제해주고 항암 효과까지 제공해준다고 하네요. 안토시아닌 성분은 시력 회복뿐만 아니라 망막 질환까지 예방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만 잘 챙겨 먹어도 눈 영양제는 따로 굳이 챙겨 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서 목이 상하신 분 또한 많으시죠? 가지는 편도선염에도 효과가 많다고 합니다. 민간에서 내려오는 요법으로 가지 꼭지를 다려서 먹으면 편도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각종 독을 잘 해독해 준다고 하니 참 좋은 식품이죠. 그래서 가지만 챙겨 먹어도 건강을 상당 부분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가지의 정말 중요한 효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맥경화와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효능입니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고기 많이 드시죠? 잦은 회식과 더불어서 서구화된 식습관이 우리 몸에 망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름철에 채소 챙겨기 이렇게 힘드신 분들 가지 요리 한번 챙겨 드시면 어떠실까요? 우리나라 가지는 송나라 때 서적 본초 연희에서 신라의 가지가 맛이 달고 좋아서 중국으로 수입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맛도 좋으니까 입맛에 맞는 가지 요리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참고로 생으로 먹는 것은 소량의 독성분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수분이 93%나 되고 단백질, 탄수화물, 칼슘, 비타민 A, C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가지. 보라색 색깔이 참 예쁘고 몸에 좋은 성분으로 가득 찬 식품인데요. 여름철에 가지를 활용해 입맛도 챙기시고 몸 건강 또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강이머니에서는 경제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영양소가 가지가지 들어있는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